그라운드 강의, 이번 시간에는 공간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공간은 우리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천장 평면, 그리고 이런 평면, 바닥 평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도형 시작인데요. 각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뭐죠? 그럼 각은 당연히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모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공간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지금 각이 보일까요? 여러분 눈에 각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어떤 위치에서 보면 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서 보면 각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간에 놓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을 찾기 위해서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붙여보면 반드시 각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직선을 평행이동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이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지금 네 가지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는 이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혹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선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이것은 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에 어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역시 이 칠판 위에 놓여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했으니까 점 세 개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뒤에 가서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세 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두 점만 있다면 이것은 직선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라고 하면 선 하나를 두고 면이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 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점이 하나 더 늘어나서 네 점이 된다면 역시 평면을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점이 생겼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면과 위에 있는 천장면이 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면 두 개가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두 개의 면 사이에 가운데는 반드시 교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선, 그러니까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에서 세 점을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점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직선과 한 점도 역시 평면 하나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나왔을 때는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보면 역시 이것이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당연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기출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한 두 직선 뭐 L하고 M이 있습니다. 뭐 M하고 N이라고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이 공간상의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이 두 직선이랑 평행한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 L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L 위에 있는 한 점에서 M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점에서 N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제 간혹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네 점이 마치 하나의 평면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 평행하니까 하나의 평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직선하고 이 직선도 평행하기 때문에 역시 이게 또 다른 평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점 그리고 이 두 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면 또 이렇게 세 점이 또 다른 평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점은 동시에 같은 평면 위에는 놓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셔서 아하,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점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세 점을 한 점이랑 한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 두 직선은 만나는 두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한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거나 평행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두 직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평행한 상태로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의 관계를 파악할 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네 라고 한다면 이때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꼬였다는 말이 아니라 아하, 이것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 근데 이걸 딱 붙여봤더니 평행이동해서 봤더니 수직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가 사실은 두 개가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두 직선의 관계입니다. 혹은 이것이 꼭 이렇게 두 평면이 있는데 두 개의 평면, 위쪽 평면도 하나의 평면이 있고 아래에도 하나의 평면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위에 평면에 놓여있는 하나의 직선, 아래에 놓여있는 하나의 직선, 이 두 직선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면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두 직선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방향을 이렇게 틀기 시작하면 이때는 두 직선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없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직선의 위치의 관계 중에 꼬인 위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수능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문제집 혹은 교과서 앞쪽에 보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 5개의 점이 있는데 어느 3점도 동일 직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4점도 또 한 평면 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한 평면 안에 동시에 4점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했는데 평면은 점이 3개 모이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5개의 점 중에 3개씩을 골라내면 그때마다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합 배웠죠? 그래서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이것이 평면의 개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뭐 이런 질문들도 나와요. 두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두 꼭지점 E하고 G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라고 하는 꼭지점하고 G라고 하는 꼭지점,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이랑 세 직선이 있어요. AH, BD, CF.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역시 수능에 나오긴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역시 처음 공부할 때 연습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직선이 3개 있고 점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직선 하나랑 점 하나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평면을 구성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역시 평면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평면이 결정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방식은 2 곱하기 3 해서 6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 직선 하나와 점 하나로 평면을 결정짓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나 세 번째 어떤 방법? 세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나 라고 해봤더니 여기는 점은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 점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 직선들이 있으니까 두 직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직선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AH라고 하는 이 직선, 그리고 BD라고 하는 이 직선, 그 다음에 CF라고 하는 이 직선, 이 세 직선의 관계를 보면 일단 AH부터 출발해보죠. 이 AH라고 하는 저 뒤쪽에 놓여져 있는 이 직선은 이 직선과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직선하고도 역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평행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쪽 평면과 뒤쪽 평면의 평면들이 평행한 거지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두 직선의 관계는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붙여보면, 평행이동 시켜보면 평행한 게 아니라 수직인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이 CF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맨 뒤에 있는 AH라고 하는 직선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의 직선들을 다 돌아가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다 꼬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없다. 그래서 답은 6개다 라고 찾아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모서리 AB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어디 있냐, 그럼 이 AB라고 하는 모서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하고 꼬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것들은 다 제외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행해도 안 되니까 얘랑 평행한 이것도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것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의 개수. 그럼 이 AB가 들어가 있는 면은 몇 개냐 그러면 여기 한 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AB가 들어가 있는 면이 여기 또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평면의 개수는 뭐 2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요. 직접 찾아보시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텐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하고 이 바닥면 하고 이루고 있는 어떤 관계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면하고 이게 평행하게 놓일 수도 있고 이 직선이 바닥면 위에 놓여질 수도 있겠죠. 다시 이 직선 하나가 이 칠판 위에 이렇게 붙어서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혹은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 만나진 않는데 평행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왜 많이 나오죠? 이 둘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직선 하나가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 혹은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때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뭔가가 표현이 될 텐데 그 뭔가 중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도대체 몇이냐?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집중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이 셋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 뭐냐면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수직으로 만날 때.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삼수선 정리가 나오는 거고 이 삼수선 정리에서 수능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원래 직선이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만들었더니 이 L이라는 직선이 이 평면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일 때를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평면 위에 어떤 직선 하나를 쓱 그어놓으면 이 직선을 쓱 평행이동해서 여기 같은 점에다 가서 만나도록 만들어서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다 직각인 거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증명을 해보라고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은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평면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라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수직이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명은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증명이냐면 다시 평면 알파가 있는데 평면 알파에 두 개의 직선이 하나 있어. 그래서 OA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OB라고 하는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걸 뚫고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이 OA랑도 수직이고 OB랑도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 O를 지나가는 혹은 이 평면에 있는 OA와 O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다. 그래서 곧 두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면 이 직선 L과 이 바닥면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OA라고 하는 점 하나 잡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O에서 L 위에 위쪽에 점 P 하나, 아래쪽에 P' 하나, 이렇게 두 점을 잡아요. 근데 두 점을 똑같은 거리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P, 아래 P'을 같은 거리의 두 점을 잡은 상태에서 일단 A랑도 연결을 해보고 B랑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PA, P'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수직인 상태라고 처음에 조건을 준 거니까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갔는데 양쪽의 길이가 역시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직선에다가 여기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진 거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은 상태야. 이런 모양이 여기가 A고 위에가 P고 이게 P'이고 이게 O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AP랑 AP'이랑 길이가 같고, 그리고 반대쪽에 B도 똑같이 P랑 P'이랑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BP랑 BP'도 역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 동일선상,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같은 길이가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평면 위에 OA, OB 말고 아무 직선이나 하나 M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AB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O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 쓱 그린 다음에 이렇게 AB를 연결해서 만나는 교점을 C라고 잡아본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PAB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 P'AB라고 하는 두 개의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완전히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같은 위치에 C라고 하는 점을 잡았으니까 요 PAC와 P'AC도 역시 합동인 삼각형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러면 같은 상태에서 요 P와 P'에 역시 중점으로 연결했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같고,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도 수직인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걸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따라가 보시고 결론만 잘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평면 알파 위에 몇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만 만들어. 그래서 그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평행이 아닌 두 직선과 이 직선 L이 수직이라면, 그러니까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L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아무 직선이나 요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얘하고 얘도 수직이고 얘하고 얘도 수직이야 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 직선 L이 이 평면 알파 전체와 수직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수선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몇 개의 직선이라고요? 두 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어떤 한 직선이랑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전체가 이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 L이 있는데 M하고 N이라고 잡을까요? 그 두 개의 직선이 L하고 수직이면 이 평면 전체가 이 직선과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L과 알파가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이 L하고 이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도 다 L과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결론을 또 얻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번에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L하고 무슨 관계다? 네, 수직인 관계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삼수선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자, 삼수선 정리를 시작할 텐데 삼수선 정리, 그러면 이름이 수선이 3개 있기 때문에 삼수선 정리잖아요. 근데 정리도 3가지로 나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그래서 이 정리 3가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수선 3개 있는데 뭐 이렇게 가는데 다 수직이야 라는 정도로 그냥 대충 기억하지 마시고 삼수선의 정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의 3가지가 무엇이다를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따라서 써볼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졸린가요 혹시? 잠 깨고 이제 이것은 듣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꼭 써보세요. 자, 삼수선 정리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알파 밖에 점 P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평면 위에는 직선 L이 하나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의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 평면 위에 직선 L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밖에 점 P가 하나 있을 때 여기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이 수선의 발에서 다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P에서 이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이 3개의 수선이 바로 삼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수선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P에서, 이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P에서 이 평면에다 수선의 발이 내려간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때 만들어지는 이 PN이라고 하는 이 직선도 이 L과 수직이 된다라는 이 결론이 삼수선 정리의 첫 번째예요. 뭐냐 하면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갔더니 그 나머지 선 하나도 수직이 됐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 관계가 나오는지를 일단 파악하셔야 되겠죠. 왜 그런 관계가 나오죠? 자, 따라와 보세요. 이 직선이 PM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상에 있는 한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 직선은 평면의 모든 직선들하고 다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 이해하셨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평면의 모든 직선들은 다 얘랑 수직이다. 그러니까 얘도 얘랑 수직이고 얘랑 얘도 수직이야. 그래서 요 두 개가 수직 관계다라고 하는 요것과 요것이 수직 관계다. 빨간색 그냥 점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둘이 수직 관계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점에서 다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요 빨간색 직선이랑 요 직선, 요 직선 L과 요 MN이라고 하는 게 수직이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PM과 MN은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평면 위에 2개의 직선과 L이 수직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직선 혹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 다 이 L과 수직이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선의 발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가면 이것도 얘랑 수직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화살표 내려가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 꽂고 그 다음 이 점에서 다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L과 수직이다. 이게 첫 번째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두 번째 삼수선 정리는 뭐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가겠다? 똑같이 밑으로 한번 오고 그 다음 P에서 N까지 그냥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밑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직선 L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L과 수직이 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 P에서 L에다가 바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수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직선들, 제가 이렇게 선을 막 긋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이 직선들은 다 이 L과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죠. 역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얘랑 수직이면 이 평면의 모든 직선들은 다 얘랑 수직이야. 이게 결론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P에서 요 직선 L에다가 일단 수선의 발을 하나 뻗고 그 다음 N에서 다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P에서 이 직선에다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 수선의 발이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인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삼수선 정리 뭐라고요? P라고 하는 한 점에서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에다 일단 수선의 발을 한번 뻗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점에서 다시 이 평면 위에 이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직선을 하나 이렇게 뻗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 뻗어나간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다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P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냥 이 직선에다 내린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인 직선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일단 따라와 볼까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라는 관계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여기서 다시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도 수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수직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직선이 얘랑도 수직이 되도록 내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PM이 얘랑도 수직인 거고, 요 MN이랑도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PM은 이 전체의 평면 두 개랑 수직이니까 이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 전체와 수직이 된다라는 관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수선의 발 내렸어,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러면 얘가 얘랑 수직이야. 첫 번째는 얘랑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럼 얘랑 얘가 수직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선의 발 내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 뻗어가고 이 점에서 그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게 이 평면 전체의 수선의 발이야 라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잘 녹여내야 돼요. 이것을 문제를 딱 보면서 언제 수직이지? 이게 왜 수직이지? 라고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삼수선 정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정사면체 같은 거 있잖아요. 정사면체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정사면체 이렇게 그려놓고 정사면체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정사면체 이 꼭대기를 A라고 하고 여기 세 점을 B, C, D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A에서 만약에 이 바닥면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또로록 하고 떨어뜨려서 여기가 수선의 발 H라는 점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H라고 하는 것이 정사면체니까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 이 H가 바닥면에 생겼는데 H가 밑면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딱 보면 한눈에 보면 알 수는 있죠. 어디라고? 이거 밑면에 한가운데 있어. 정삼각형의 한가운데가 어디죠?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바닥면에 있는 무게중심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질문을 해봐요. 왜 거기가 무게중심이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위에 가갖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봤더니 바닥에 정삼각형이 보이네. 그래서 바닥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보여. 바닥에 정삼각형이 보이는데 요 길이, 요 AD라고 하는 길이, 그 다음에 요 AB라고 하는 길이,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길이, 요게 세 개가 다 같아 보이는데 위에서 똑바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니까 이게 지금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이거 외심인데, 그러면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가 바닥면의 무게중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수학적인 대답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친구들한테 이거 증명하라고 해봤더니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뭐 물방울을 떨어뜨려? 아니면 여기서 침을 딱 뱉었더니 똑바로 떨어지니까 그냥 뭐 무게중심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거냐면 삼수선 정리의 세 번째 방법을 써보는 거야. 삼수선 정리의 세 번째 방법이 뭐였죠?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꽂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직선 하나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부터 내리고 이 점에서 다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뻗어가면 그 뻗어간 직선에다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바로 이 전체가 이 평면의 수직인 이 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라고 하는 한 점에서 이 바닥면에 있는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잠깐 내려볼게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수선의 발은 정삼각형은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의 중점으로 수선의 발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 중점에서 다시 수직으로 바닥면을 따라서 올라간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수선의 발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직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하나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를 더 이용해 보는 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이 CD라고 하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또 내려보죠. 그럼 어디 떨어지죠? 여기에 당연히 또 중점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졌어.
그럼 이 점에서 다시 이 바닥면에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쫙 뻗어가면 그 직선 위에 어딘가에 여기 수선의 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하, 이 중점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또 수직 이등분선, 그들의 교점이 바로 이 위에서 내려진 수선의 발이 도착하는 지점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하, 바닥면만 봤을 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이 수선의 발이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이 바로 바닥면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심이면 정삼각형이니까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바닥면에 있는 삼각형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여러분 대충 직관적으로 여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 위치들을 파악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여기 직선 하나가 있는데 여기 L1이 있는데 이 L1이 여기는 어떤 L하고 수직이래.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어떤 L2가 있는데 이 L2도 여기 있는 L하고 수직이래. 이런 얘기는 이 L1과 L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평면 자체가 이 직선하고 무슨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역시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수선 정리고요. 그래서 이 삼수선 정리를 하고 나면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 갖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P라고 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하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대해서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다시 내리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2루트 6만큼 떨어졌을 때 PS 요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선의 발에 수선의 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아, 여기도 직각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4하고 3이면 이게 5가 되겠죠. 그래서 5하고 여기 2루트 6이니까 요 길이는 몇이야? 25에다가 24를 더하면 49인가요?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49, 그래서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천천히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잘 찾아서 직각 삼각형을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계속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이게 뭐 수선의 발이 떨어졌고 여기 수선의 발이 떨어졌고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면 이것도 당연히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5고 이게 3이면 이 길이는 4가 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6에서 11을 빼면 이게 이제 길이가 나온다. 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찾으면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사각형 ABCD, 그 다음에 밑에 뭐 EFGH 이렇게 있습니다. E, F, G, H 이렇게 잡아놓고 AB는 길이가 4야. 이 길이는 4고, 그 다음에 AD는 길이가 AB가 길이가 4고 AD는 길이가 3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AE도 3이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요 길이도 3이다. 뭐 이런 조건을 준 다음에 DK라고 하는 길이가 몇이냐라고 했는데, K는 어디 있습니까? D에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EG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EG에다가 D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이 어디 도착하니? 라는 건데, 수선의 발은 공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바닥면에 있는 어떤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선의 발에 수선의 발 뭐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길이가 요 길이가 3인 거고 요 길이가 4인 거고 요 길이가 5인 거니까 우리가 이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5야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걸 찾을 때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요 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사인 세타는 뭐 5분의 4야 라고 해가지고 요 각 세타를 이용해서 여기 3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나와 라고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아야 돼 라고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5 곱하기 높이는 3 곱하기 4 10이다 라고 해서 뭐 5분의 10이다 라고 써도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를 찾고 나서 이 높이가 3이라는 걸 알았으면 또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DK라고 하는 길이를 찾는 것을 연습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기본 문제로 많이 등장하고 문제가 쉽고 문제집마다 다 들어있으니까 밑면에 꼭 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안 가고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까지 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길이 가지고 여기 수선의 발이 도착하는 지점은 반드시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다 직각삼각형으로 풀리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길이들 찾을 때, 이런 길이들 찾을 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로 풀 건지 아니면 뭐 요 각을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살짝 고민해 가면서 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수선 정리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